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은 진짜 꼴찌, 고령화는 1등. 너무 이것도 슬픈 얘기죠. 자, 수도를 옮긴다. 어렵죠, 사실. 너무 어렵죠. 자, 갑자기 근데 수도를 저 지방으로 옮긴다고 하면 인생을 맘껏 누려봐. 나이야 멋졌단 말이야.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요즘에 이제 여름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길목에 온 것 같습니다. 4월달, 5월달 또 한참 이사철이기도 한데 전세로 가자니 뭐 요즘에 뭐 빌라 전세 사기 막 이런 얘기가 하도 많다 보니까 걱정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집값의 상황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집값 떨어진 지금이 타이밍 돌아온 영끌족. 또 끌어다가 뭘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영혼을 끌어다가 쓸 게 있으니 다행이네, 내가 볼 땐. 다시 늘어난 대출. 자, 늘어난 거래량. 부동산이 거래가 좀 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값이 바닥을 찍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뭐 각종 대출에서부터 규제들을 좀 많이 풀었잖아요. 금매가 소진을 하고 다시 또 영끌족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집값이 살짝 상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생애 최초 주택 대출을 확대를 했던 게 가장 이제 큰 영향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세금 혜택도 약간 줬거든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또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15억 원 초과의 아파트도 대출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아무래도 최근에 금매라든지 부동산 시장을 살짝 반등하는 요건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 달 만에 공급했던 목표가 78%를 돌파를 해서 31조가 벌써 소진이 됐다고 하고요. 대출 규제 완화로 구매 심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거든요. 부동산이 아파트도 경매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빌라도 엄청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다 지금 3차까지 유찰이 된 물건이 상당히 많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경매 시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유찰이 계속 된다는 거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라는 거를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 급한 마음으로 또 영끌을 해서 집을 사시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하긴 어렵다. 아직은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그 집값 하락률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출산율이 0.78, 한 명꼴도 안 되는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점점 지금 높아지고 있죠. 고령화는 과속화되고 있고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은 진짜 꼴찌, 고령화는 1등. 결혼을 하려면 또 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사실 집장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절망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점점 늦어지고 있고 출산율은 멀어지는 거죠. 항상 이제 서울 쪽을 바라다 보니까 더 그렇죠. 경기도라든지 외곽으로 이제 좀 보면은 좀 저렴한 집값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또 이제 직장은 또 그곳하고는 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2006년도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입이 된 예산만 해도 280조라는 거예요. 근데 다 이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저출산이 세계 1위가 되는 나라가 되는 건지 이 가난한 실버 세대도 하나도 복지를 제대로 지금 커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알아서 살다가 돌아가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방치돼 있다 이거예요. 너무 이것도 슬픈 얘기죠. 젊은 사람도 너무 안 됐고 나이 드신 분들도 너무 안 됐고. 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혼인과 출산의 감소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뚜렷한 요인을 뽑자면 집값이 혼인을 저하시키고 출산율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보시면 뭐 지방은 둥지는 있지만 먹이가 없고 또 수도권은 먹이는 있지만 둥지가 없다. 너무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자,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출산율이 더 줄어든다라는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집을 사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해결책은 또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수도를 옮긴다. 어렵죠, 사실.
너무 어렵죠. 자, 갑자기 근데 수도를 저 지방으로 옮긴다고 하면 당연히 이 수도권이나 서울의 집값이 떨어지겠죠. 오히려 지방에 엄청 저렴하게 떨어져 있는 집값들이 살짝 반등을 하겠죠. 보시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 부동산의 집값 폭등을 막는 문제 해결책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균형 발전에도 골고루 발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본사들이나 뭐 좋은 학교라든지 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저절로 이사 갈 수밖에 없거든요. 회사가 저 지방으로 이사 간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국가가 이제 균형 있게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도시 환경 문제 해소. 당연히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 공기가 엄청 안 좋잖아요. 또 가장 중요한 건 교통 혼잡. 길이 막히고 이러면서 길에서 버리는 기름값만 해도 어마무시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출산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장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결혼을 미루거나 아니면 동거만 하고 우리는 아이는 낳지 말고 살자. 아이를 낳아요. 사교육비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나라가 또 우리나라예요.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를 낳는 거에 다들 주춤한 거예요. 그보다 더 먼저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결혼을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방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 이렇게 집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서울은 수도권은 너무 비싸니까 지방은 저렴하잖아요. 사실은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지 않나. 근데 알면서도 쉽지 않다는 거죠. 기득권들이 모두 수도권의 재산이 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옮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수도를 만약에 옮긴다 그러면 어디가 좋냐? 가까운 중심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거기가 대전이지 않을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많은 전문가들 얘기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수도를 옮기면 모두가 해결되는 가장 이 답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하지 못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셔라. 해서 지금 오늘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만약에 해결만 된다면 우리나라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앞으로 너무 저출산 문제 때문에 괴롭다 나라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집값이 더 떨어진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세계적인 경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미국이 점점 굉장히 경기 흐름이 안 좋습니다. 미국이 안 좋은데 우리나라가 좋을 수가 없죠. 내가 지금 꼭 집을 장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뭐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지금 영혼까지 끌어다가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집값은 앞으로 계속 하락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관망하시는 자세를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는 측에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마마 6월달 세미나도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복마마와 공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타이밍 같이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복마마의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